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질의 자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마다의 물질들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자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있을 때 클립과 같은 금속들은 이 자석에 달라붙곤 합니다. 이때 자석에 연결된 클립들은 기존에 없던 자성을 지니게 되어서 다른 새로운 클립들과도 줄줄이 붙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이 클립들을 자석에서 떼면 자성을 잃고 다른 클립과 붙거나 하는 성질을 띠지 않게 되죠. 이렇게 클립과 같이 자석에 붙었을 때는 자석과 같은 자성을 띠다가 다시 자석에서 떨어지면 그 자성을 잃는 물질들은 우리는 상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간혹 자석에서 떼어냈는데도 여전히 자성을 띠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노는 이 자석들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강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반자성이라는 특징의 물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초전도체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바닥에 있는 자석으로부터 공중에 붕 떠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있던 자석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해서 같은 극끼리의 자석과 같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래의 자기장과 반대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물질들을 우리는 반자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플라즈마 역시 반자성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기장 안에 놓여있는 플라즈마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플라즈마는 이렇게 중심 부분에는 밀도나 압력이 높고 가장자리에는 밀도나 압력이 낮은 형태를 많이 보이곤 합니다. 이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하전 입자들은 자기장에 의해서 자이로 모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심 부분에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이로 모션을 하는 입자의 개수가 많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자이로 모션의 입자 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노란색 박스를 잡아서 이 박스 안에서의 입자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입자들이 3개, 위로 향하는 입자들이 2개, 즉 흐름의 불균형이 생겨서 전체적인 총 흐름은 아래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입자들 관점에서는 각각의 입자가 위나 아래로 흐르진 않더라도 유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래 방향에 넷 플로우가 존재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즈마가 이렇게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안에 놓여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인 입자들은 앞에서와 같이 시계 방향의 넷 플로우를 지니게 되고 마이너스인 입자들은 반대 방향의 넷 플로우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플러스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계 방향의 전류는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새롭게 형성하게 됩니다. 즉 원래 걸려있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추가적인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플라즈마는 반자성 성질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발생하고 있는 전류를 반자성 전류라고 부르고 이 역시 입자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전류이지만 유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등장하는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유체 방정식을 통해서도 수식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전공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플라즈마 유체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때 소문자 J로 표현된 첨자는 전자와 이온을 구분하기 위한 첨자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유도 과정은 스킵하겠지만 이 방정식을 풀어서 유체의 속도인 V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아마 몇몇 분들께서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전자기장이 걸렸을 때 입자의 E 크로스 B 드리프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란색 항이 바로 반자성 드리프트를 의미합니다. 이 반자성 드리프트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넷 플로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체 방정식을 활용해서 플라즈마의 반자성과 같은 다양한 성질들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플라즈마의 유체 방정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는 전자기적 유체이기 때문에 전자기학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야 하고요. 전자와 이온 유체에 대해서 각각 운동 방정식, 연속 방정식, 상태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자 유체와 이온 유체를 따로 풀어야 하는 방식을 우리는 투 플루이드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래도 전자와 이온에 대해서 각각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많아서 쉽게 계산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 플루이드 방정식을 단일 방정식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투 플루이드 방정식은 전자 유체와 이온 유체를 각각 풀어야 하는데 혹시 이 플라즈마를 그냥 하나의 유체로 도울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로 싱글 플루이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밀도와 이온 밀도를 각각 푸는 대신 하나의 전체적인 밀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 이온 모두에 대한 평균 속도 그리고 전체 압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일 유체 물리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원래의 전자의 운동 방정식과 이온의 운동 방정식을 잘 연립하면
이렇게 단일 유체 물리량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단일 유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기하게도 또 우리에게 익숙한 오음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단일 유체 방정식들을 우리는 자기유체역학 혹은 MHD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 연속 방정식, 상태 방정식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더 이상 전자와 이온을 따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통합한 하나의 유체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들을 잘 보시면 원래 투 플루이드 방정식에서는 8개의 미지수가 있었는데 이 MHD 방정식에서는 6개의 미지수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좀 더 쉬운 문제로 변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핵융합 플라즈마를 포함해서 다양한 플라즈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정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기유체역학 방정식, MHD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핵융합 플라즈마뿐 아니라 실제 태양을 연구할 때도 자기유체역학을 활용하고 블랙홀 Z와 같은 더 먼 우주의 현상을 분석할 때도 활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액체 금속 역시 모양이 변화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전자와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플라즈마와 유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 금속 또한 자기유체역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유체역학은 안 그래도 어려운 유체력학에서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유체역학 MHD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